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각렌즈의 특징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표준렌즈 공부했는데, 표준렌즈는 우리가 보통 50mm 내외, 그래서 보통 45mm, 50mm 이렇게 해서 화각이 대체로 47도 정도의 렌즈를 우리가 표준렌즈, 그래서 우리 육안에 가장 가까운 렌즈다, 가장 우리 눈과 가까운 원근감을 갖고 있는 렌즈다, 좋은 렌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광각렌즈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는 35mm DSLR이죠. 대체로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서, 디지털 반사식 카메라, 소형 카메라인데 35mm 우리 카메라에서 광각렌즈는 보통 20mm, 28mm, 35mm가 주로인데, 우리가 총전에 주로 28mm와 35mm를 주로 많이 썼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인물 사진을 주로 많이 하면서 35mm를 아주 선호해서 주로 썼었고, 28mm는 가끔 화각이 좀 더 부족할 때 이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mm를 하나 더 사서 아주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갖는 각각의 화각이 있습니다. 20mm 화각은 약 90도 정도 됩니다. 28mm는 약 75도의 화각을 갖고 있고, 35mm는 64도의 화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즈가 짧을수록, 우리가 지금 이 광각 렌즈를 다른 말로 하면 단초점 렌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초점 렌즈. 물론 반대로 망원 렌즈는 장초점 렌즈 이렇게 다른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초점일수록 화각이 넓어지죠. 그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광각 렌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한때 얼짱각도해서 여성들 사이에서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얼짱각도를 애용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지금 요즘에 바닷가 이렇게 나가보면 관광객들이 예지에서 많이 와서, 특히 여성들이 좋은 위치에서 얼짱각도로 셀피를 찍느라고 모두들 아주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무수히 이제 실험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을 것이고, 대부분이 실패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은 다 켜는 순간에 광각입니다. 넓게 찍히는 겁니다. 이렇게 광각 렌즈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얼짱각도로 잘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얼굴이 우리가 굵은 여성들, 면적이 조금 넓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얼짱각도를 이걸 잘못하다 보면 얼굴이 더 부어 보입니다. 팽창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얼굴이 좀 작은 분들을 얼짱각도로 잘못 쓰다 보면 더 수축해 보여서 자칫하면 괴기 영화에 나오는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광각 렌즈가 참 어려운 렌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 쪽에서 통설로 광각 렌즈를 잘 써야 사진을 잘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을 아시고 렌즈를 쓰시면 스마트폰도 우리가 얼짱각도에서 더욱 좋은 사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광각 렌즈가 갖고 있는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제가 프로필 사진을 오랫동안 많이 더 의뢰받아서 찍었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마 노소를 막론하고 요구하는 것이 대체로 한 두 가지 됩니다. 첫째는 얼굴을 작게 찍어주세요. 두 번째가 젊고 예쁘게 찍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포토샵을 쓰니까 예쁘게 해달라는 건 아마 후반에 수정하면 주름이나 등등 다 지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지우게 되면 개성적 얼굴보다는 그냥 단순한 예쁜 얼굴 이렇게 되기 쉽죠. 그런데 얼굴을 작을 경우는 특히 렌즈를 잘못 쓰게 되면 얼굴을 더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팽창하게 나오게 하거나 더욱 수축하게 나오게 해서 아주 곤란한 사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변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담아져 있는 자기가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그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안 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렌즈 이해를 이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광각 렌즈의 시각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첫째가 시야를 넓게 찍을 수 있다. 시야를 넓게 찍을 수 있다. 자, 그럼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실내에서 여러 인물들이 있어서 기념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를 딱 대는데 다 안 들어온다. 들여다봤더니까 잘린다. 그럼 뒤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럼 더 물러날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광각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풀바디로 만약 바깥에서 인원이 또 많은데 찍으려고 됐더니까 안 들어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 렌즈는 24mm, 105mm 돼 있으니까 24mm 해도 화각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렌즈를 바꾸어서 여기 있는 더 화각이 넓은 렌즈를 바꿔 끼면 지금 20mm입니다. 제가 동남아 오지를 한 30년 동안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유용하게 이 20mm 렌즈를 좀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동남아는 주로 불교 국가니까 거대한 사원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28mm, 그때는 이제 28mm가 주로 이제 많았으니까 28mm를 하게 되면 사원이 전체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3분의 1 정도가 잘려버리게 됩니다. 그럼 더 물러날 수도 없어요. 그럴 때 20mm 렌즈를 꽂아서 탁 대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중심에 있는 주탑뿐만 아니라 주변부들이 모두 딱 들어오게 되죠. 네, 그땐 참 희열감이 크죠. 그래서 남들은 이제 그럴 경우에 잘 못 찍을 사진들을 렌즈 하나를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또 부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시야를 넓게 찍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가 두 번째로 뭐냐면 왜곡이 생긴답니다. 왜곡 여러분 한번 뜻은 아마 비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에서 이거는 원어로 디스토션 이렇게 말합니다. 디스토션이 발생한다. 왜곡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여행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아주 쉬운 예로 인터넷에 보면은 방콕에 있는 거대한 사원이라든가 미얀마 양곤에 있는 쇠다건 파고다 같은 경우에는 탁 들어가서 보는 순간 압도당하잖아요. 주탑이 있고 주변부에 탑이 둘러싸고 있어서 20mm로 탁 하면 전체가 촥 조망돼서 들어오는데 주탑들이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뒤로 이렇게 차뻗어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탑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엎어지게 되죠. 또 단체 인물 사진 경우에는 이렇게 찍게 되면 중심부의 인물들은 좀 커 보이고 주변으로 갈수록 인물들이 이렇게 밖으로 차뻗지게 되죠. 이건 공간이 좁아서 광각을 크게 쓸수록 점점 더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걸 사진을 나중에 오픈라인에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체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은 괜찮은데 바깥 양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전부 이렇게 자빠져 있는 느낌입니다. 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렌즈가 갖는 결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광각 렌즈로 다 들어오게 했는데 왜 이렇게 왜곡이 생긴다고 하면 뒤로 조금 더 공간이 있다면 물러나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카메라를 보고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물러나면 가운데 인물들은 크기는 조금 더 작아지지만 바깥으로 자빠져 있던 구조물이나 사람들이 안으로 이렇게 조금 더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최상의 시점, 뷰 포인트다. 그럴 때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진을 출력했는데 인물들이 너무 작다.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여행 사진이니까 사진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트리밍, 잘라내서 인물을 조금 더 크게 키우면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행 사진의 경우에는 뭐 사원이나 거대한 성당이나 이런 경우에 사진이 나왔을 때 이렇게 뭐 안쪽으로 왜곡이 생기거나 엎어지거나 뒤로 자빠지거나 뭐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행 사진의 경우에는 우리가 용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괴념하지 않아도 되겠다. 다만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왜곡이 발생한다. 이걸 또 잘 쓰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도 다시 우리 지금 얘기하기로 하고, 왜곡이 생기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원근감입니다. 원근감. 우리가 퍼스펙티브라고 그랬죠. 원근감이
과장됩니다. 자, 원근감이란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더 과장하니까 가까운 것은 더 크게, 멀리 있는 것은 더 작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성이 더 강조되고 사진이 좀 더 역동적이 될 수도 있고 액티브해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원근감이 과장되는 것은 부정적 요인입니다. 둘 다. 이거 두 가지가 다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요인이지만 이것을 잘 쓰면, 잘 쓴다는 건 역으로 잘 쓰게 되면 이것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 긍정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광렌즈의 특징 중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잘 쓰면 어떻게 되냐? 긍정적 요인으로 대상, 사람이든 사물이든 대상의 내면을 묘사할 수 있는 렌즈가 관광렌즈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추상적인 의미죠. 대상의 내면을.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사진을 찍으면서 어드바이스 받으면서 보다 보면, 아, 이런 경우가 보면서, 아, 우리가 대상, 물체의 표면을 찍었는데도 광선을 잘 받아서 보니까 그 이면의 것이 느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찍으면서 어드바이스 받으면서 본인이 점점 축적해 나가면, 아, 이런 경우, 또 인물 사진의 경우에도 이것을 광각을 잘 쓰면은 약간 강조가 되면서 대상이 훨씬 힘있게 다가오도록, 이것이 사진가의 능력이고 역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계에서 전해 내려오는 통설로 우리가 사진가는 관광렌즈를 잘 써야 좋은 사진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관광렌즈를 쓴다는 얘기는 이런 요인들인데 가능하면 대상이 가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까이 들어가면은 이런 부정적 요인들을 발생하는데 그것을 극복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사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관광렌즈를 잘 써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풍경을 다룰 때도 다 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각으로 넓게 보이게 되죠. 보게 되면은 대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저보다 많이 넣으면서 왜곡과 원근감이 더 생기도록 해주면 사진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 더욱 엉성한 사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해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우리 그래서 실기학문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도 광각 렌즈에서부터 지난 시간에 배운 표준 렌즈, 우리는 두 손가락으로 타치해서 느리고 줄이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물을 보면서 느리고 줄이고, 그래서 광각으로 했을 때 보다 많이 넣으면서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쓸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사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광각 렌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으로 그냥 단순하게 늘 상투적으로 쓰지 마시고, 자, 지금과 같이 이런 특징들을 공부하시면서 적용해서 쓰다 보면 생활에서 좋은 사진들을 본인도 감동하고 본인도 만족하고 이웃들도 주변도 즐거워하는, 만족하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오늘은 관광렌즈의 특징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10분 온라인상에서 저 함성호와 함께 사진 공부하시죠. 오늘 관광렌즈 공부 유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망원렌즈의 특징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